원피스 1053화의 마지막 챕터는 특히 1054화가 루피와 료키규의 대결인지에 많은 궁금증을 남겼다. 원피스 1053화 마지막 챕터 말미에 팬들은 오다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임박한 전투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득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취는 작가가 팬들에게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느낌을 선사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다. 대부분의 밀짚모자가 최근 화두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있어 기쁩니다. 순식간에 왕과 왕비를 물리친 괴물 료큐규, 푸른 황소제도, 가축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원피스 1054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54화 예측. 1054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은 루피와 료쿠규의 대결이다. 현재 팬들의 눈에는 루피가 카이도를 이기는데 성공하면서 와노편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가 블루불 제독을 아카이누에게 보상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것을 감안할 때 루피와 같은 허둥거리는 표적은 료쿠규에게 꽤 좋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54화에서 료쿠규가 공식적으로 화두에서 열리는 축제에 발을 들일 때 루피와 이 제독 사이에 반드시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루피는 방금 카이도와 꽤 치열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루피는 료쿠규의 상대가 아니다. 조로도 그렇고 상디 일행도 이 괴물의 상대는 아니었다. 따라서 병력을 유지하고 와노 왕국의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루피와 그의 팀원은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밀짚모자가 고대의 마법 무기인 플루톤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빠른 후퇴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플루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섬 전체를 변색시킬 수 있는 거대한 군함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1053화에서 작가 오다는 니코 로빈과 코즈키 스키야키의 대화에서 이 파괴적인 무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루피를 잃었기 때문에 료쿠규는 빈손으로 아카이누를 만나러 돌아올 수 없었다. 그래서 료쿠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플루톤 무기뿐이었다. 처음에는 스키야키가 플루톤에 대한 정보나 숨겨진 위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터콜 화력이 와노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때 와노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오덴의 아버지는 결국 포기하고 플루톤을 료쿠규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원피스 1054화에 대한 예측이 사실이라면 밀짚모자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상당한 우위를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며 정확한 답은 여전히 작가 오다의 손에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붐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3일 방송되는 MBC 9회조 홈즈에서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매물찾기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직장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집을 구하는 1인 가구 위례인이 등장한다. 현재 역삼동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위례인은 한의원 위층 원룸에서 거주 중이라고 한다. 퇴근 후에도 출근한 기분이라고 밝힌 위례인은 진료가 없는 날에는 온전히 휴식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고 한다. 지역은 직장과 멀리 떨어진 강원도 속초시와 강릉시로 방 2개 이상의 인테리어가 예쁜 집을 바랐다. 차량 10분 이내에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이 있길 바랐으며 예산은 전세와 매매 상관없이 최대 6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출격한다. 오프닝부터 독보적인 예능감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선보인다는 김호영. 그는 양세형과 함께 속초시 장사동으로 향한다. 속초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자연호수. 영랑호와 마주한 아파트 매물로 도보 15분 거리에 등대 해수욕장과 속초 카페 거리가 있다고 한다. 넓고 깔끔한 거실은 흠잡을 곳이 없고 거실 통창 가득 영랑호를 감상할 수 있다고. 호수뷰를 바라보던 양세형은 춤과 음악이 필요하다며 지난번 붐이 준비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개인 스피커를 꺼내 눈길을 끈다. 붐이 상승세를 경계하는 양세형의 말에 김호영은 붐과 동갑내기 친구라고 밝히며 붐이 텐션을 누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 이어 김호영은 붐이 시대는 끝났다. 이제 호의의 시대가 왔다. 며 붐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김호영의 끝날 줄 모르는 춤과 노래에 양세형은 대단하다. 보는 내가 다 지친다. 며 혀를 내두른다. 이에 김호영은 지칠 때가 어디 있냐 물결표 당장 일어나라. 고 말에 스튜디오에 웃음을 안겼다. 우리 이혼했어요. 조성민과 장가연이 마지막 만남까지도 깊어진 꼴을 해소하지 못하며 안타까움을 안겼다. 1일 방송되는 TV 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 2하 우이혼 12회에서 22년 만에 이뤄진 첫 싸움과 화해로 관계 회복 청신호를 알렸던 조성민과 장가연의 마지막 이야기를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성민은 후배 작업실을 찾아 음악 작업을 마친 후 장가연과 재회 이후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후배는 조성민에게 방송 봤거든. 두 사람 대화가 안 되더라고. 라고 솔직하게 반응했고, 조성민은 내 얘기를 할 수 없어. 이혼 당시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반복되는 거야 라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후배에게 조언을 구한 조성민은 오늘 얘기가 잘 풀어졌으면 진짜 좋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두 사람은 재회하우스에서 다시 만난다. 조성민은 장가연에게 마지막 날이니 오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자고 하고, 장가연은 자녀 때문에 이혼 후 조성민과 함께 만난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거였거든. 이제 못할 것 같아 라고 고백했다. 조성민은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을 보인다. 이어 장가연은 사과받아서 다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며 최근 조성민과 딸 등록금을 두고 빚은 갈등을 언급한다. 조성민은 신뢰가 무너졌다는 장가연의 말에 그동안 그런 남편이었냐고 받아치면서 격한 논쟁을 벌인다. 과거 불규칙했던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조성민 장가연의 모습은 1일 공개된 성공개 영상에 담겨 또한 눈길을 모았다. 대화를 나누던 조성민은 당신은 내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장가연은 당신이 우리 이모부한테 제가 대리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했다며라며 나는 당신이 집에 있을 때 택배라도 하러 나갔으면 했거든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에 조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여보, 그때 시점에서는 내가 실명한 후자나라며 오른쪽 눈 실명 사실을 언급했다. 조성민은 이어 내가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했던 시점이 2년 정도 됐잖아. 실명하고 나는 그 당시에 진짜로 앞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어. 눈에 초점이 안 맞는데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라고 당시 상황을 되새겼다.